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네, 이런 장세 속에서 어떤 종목과 전략을 가지고 가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냉철하고 정확한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죠. MBN골드 한규숙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항상 어려운 장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종목 장세가 되게 강해서 하나의 섹터로 보기보다는 좀 종목별로 이벤트성으로 좀 봐야 될까요? 종목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에 뭐 이벤트로 볼 만한 종목군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기대 수익을 좀 낮춰야 될까요? 기대 수익도 약간 낮추긴 낮추는데 뭐 그렇다고 너무 쫄 것도 없습니다. 네. 일단 좋은 종목은 결국엔 조정장에서 기회가 오는 것이고 또 그 좋은 종목은 어느 정도 타이밍만 되게 되면 대시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먼저 설명 좀 드리게 되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이제 밀린 부분들인데 오늘 하이닉스가 된소리를 맞았고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 전반에 걸쳐서 모두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의 약세 조정 분위기는 저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하이닉스 반도체가 계속해서 떨어져 왔거든요. 그동안 떨어져 왔던 부분들은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 대한 조정과 더불어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피크를 쳤다라는 그런 분석이 그동안의 조정을 이끌어낸 것이고 그러면서 악재가 선 반영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디램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재료가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 겁니다. 어느 정도 대바닥은 친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는 반도체 관련주는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은 나오지는 않을 걸 보고 있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뭐 추가적으로 대세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추세적인 하락으로 나오는 그런 장세는 아니니까 너무 무시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반도체 관련주들은 하락세가 멈추더라도 강한 시세 분출은 좀 쉽지는 않은 상태고 기술적 반등 이상의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 내지는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좀 털어내시고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좋겠고 여전히 지수는 이제 기간 조정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일부 바이오제약주 등 고가권,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까지 갔었던 바이오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수가 상대로 적게 떨어진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시장의 흐름 자체, 종목의 흐름 자체가 구도가 양극화된다는 얘기고 기간주적인 진행되는 장세에서 종목 장세는 계속 진행된다는 그런 분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중심의 시세 분출이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 종목 장세 쪽으로 포커스 맞추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특정 종목들이 수급을 또 다 빨아들였었잖아요. 그중에 한 종목이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지금 2주도 안 돼서 64% 넘는 수익이에요. 3차 목표가를 또 가볍게 터치했는데 이 종목이 사실 뭐 상장하고 나서는 조금 부침이 있던 종목인데 타이밍을 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종목도 상한가를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부담스러운 자리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약간은 부담이 돼요. 약간 단기적으로 부담되는데 일단 제가 이제 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드린 게 지금 시장은 정말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계좌가 더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은 신약 개발이라는 재료,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라는 재료 바탕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고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15만 원 선에서 지금 이제 30만 원까지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죠 목표가를 26만 원까지 또 3차 목표까지 잡아들었는데 하루 만에 그 이상의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폭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백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라는 것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CDMO, CMO를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고요. 여기다 백신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애지간한 우리 바이오 제약주를 넘어가는 그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시가총액도 비슷해지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큰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현재 구간에서 약간은 쉬어가는 그러니까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은 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털어내시는 전략을 펼쳐나가도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욕심을 좀 부리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다 제가 목표가 4차 목표가 이번에 35만 원 정도까지 제가 목표치를 4차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는데 네. 35만 원까지 4차 목표치가 좀 낮습니다. 낮다는 얘기는 여기서 약간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출렁거림까지 감안해서 35만 원까지 목표치를 높여두고요. 그렇게 기간 조정이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호재가 나오게 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욕심을 더 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내보시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약간은 이제 비중을 조립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워낙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큽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전망은 아직은 또 기댈 만한 언덕은 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2주도 안 돼서 64% 넘는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4차 목표가로 3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수익 더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뒤를 따라간 종목이죠. 유바이오로직스가 드디어 슈팅이 나왔어요. 그쵸. SK 바이오사이언스 후발주자로 좀 부각이 되는 걸까요, 이제? 수급도 좀 들어왔거든요.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앞에서 임상 3상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일단 앞에서 뛰어 올라가게 네. 되면 시장 분위기는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으로 시장 분위기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후발주 쪽으로 매가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신약 개발에 이제 그 백신 개발에 임박했고 3상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또 이제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더 사력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백신 임상 시험을 빨리 끝내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도 정부 차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나만 기대고 있기는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그 백신 자주 독립에서 벗어나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말고도 두세 개 정도의 어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야 되고 백신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후발주를 중심으로 백신 개발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유바이오에서는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백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도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태인 만큼 앞으로도 이제 백신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고 모두가 올해 연말과 내년 연초를 중심으로 임상 3상과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상에 대한 기대감과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오늘 주가가 이제 9%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짧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 일단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이 흐름 자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흐름 자체는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도한다는 관점보다는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13.91% 수익 중입니다. 지금 목표가 터치했잖아요, 매저님. 네. 2차 제시해 주시나요? 2차 목표가를 제가 5만 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오늘 네. 주가가 장중에 46,700원 쪽까지 갔다가 약간 밀렸는데요. 2차 목표가를 5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이 5만 원 정도를 만약에 뚫고 가는 시세가 나오게 되면 중기적인 시세 분출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목표가 타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도 2차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5만 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그대로 33,000원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뒤를 이어서 유바이오로직스도 좀 힘을 더 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 뒤를 이어서 또 어떤 종목이 또 가지고 나오셨을지 오늘의 특종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입니다. 중간 바닥과 코로나19 치료제. 또 치료제 가져오셨네요. 갖고 와야죠. 이제는 뭐 백신입니다만 그동안은 이제 백신을 가지고 왔고 이제는 치료제입니다. 다른가요, 두 개가? 그렇죠. 그럼요. 백신은 일단 뭐 이제 이제 네. 코로나를 방어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치료제 시장 자체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 쪽에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와 국내에서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경쟁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이제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주가도 이미 중간 바닥을 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K 백신 관련주가 잘 갔는데 이제는 또 치료제 타이밍이 오는 건지 그 안에서 종목 어떤 건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종입니다. 네, 오늘의 특종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정말 잘 갔죠. 네. 레키로나주 이슈 때문에 잘 갔는데 그 안에서 삼형제 중에서 제약을 가져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게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많이 맞아요. 올랐습니다. 세 종목 중에 일단 삼형제 중에 시세 흐름 자체가 제일 강했던 종목이 앞으로 시세가 날 때도 이제 같이 강할 수 있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다 같이 보셔도 제가 무방하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또 셀트리온 제약을 중심으로 일단은 관심을 갖고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바이오시밀러를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업체, 그리고 이제는 이 종목은 또 이제 합성 제약품을 개발하죠. 그 합성 약품을 개발하고 그 바이오시밀러를 또 국내에 또 판매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간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당뇨 치료라든가 기존의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한 실적이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바로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한 국내 시장에서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레키노라죠. 이 레키노라가 얼마 전에는 이제 주사형으로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흡입형으로 레키노라 임상 1상 이제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승인이 된 상태죠.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반등세가 나는 겁니다. 바로 이 치료제 시장에서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이 레키노라가 이제 그동안 이제 치료 임상 대상이 그동안 성인과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대상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에는 12세 이상으로 그 대상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대상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레키노라를 중심으로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매출 증가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겠고, 자, 국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정도지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지금 현재 임상이 성공하게 되게 되면 레키노라는 세계적인 치료제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백신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백신이 많이 나왔고 백신은 많이 나왔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용되고 있습니다만 치료제는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좀 더 효과가 큰 그런 치료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주사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패치형과 경구형을 중심으로 이제 백신 치료제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흡입형 같은 것들이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 업체와 미국 바이오 업체와 함께 mRNA 백신 백신을 개발하기로 한 계약을 일단 체결했습니다. 늦었지만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는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이지만 백신 개발과 그리고 치료제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주가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점진적인 반등에 나설 겁니다. 늦은 만큼 또 자금력이 있고 등치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셀트리온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에 나설 때 그 기대감은 조금씩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그동안 또 족쇄였던 27만 원을 뚫고 28만 원까지 갔잖아요. 또 제약도 오랜 기간 부침이 있었는데 오늘 또 장중 17%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어디까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셀트리온 제약부터 해가지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요? 어차피 지난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도 제가 2번에 걸쳐서 방송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엔 오늘 이 반등을 통해서 주가 반등은 좀 시작이 될 거로 보고 있고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 아직은 이 레키노라가 이제 임상 1상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백신 개발도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접근 전략을 단행시키면 좋겠고, 자,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보시게 되면 차트 보시더라도 현재 주가가 이렇게 횡보 장세를 보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항상 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는 흐름 자체가 방향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진폭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똑같고요. 그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보다도 그 반등의 흐름이라든가 진폭 자체가 큰 종목이에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거고, 중간 바락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윗꼬리 달고 밀렸고 거래량이 늘어났죠. 이렇게 거래량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곧바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부터 약간 눌림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눌림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천천히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좀 보시면 되겠고,
자, 1차적인 목표가를 제가 18만 5천 원 정도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이번에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자, 현재 이 정도인데 일단 뭐냐면 이 종목도 모멘텀이 살아나고 주가가 움직일 때는 반등이 좀 강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18만 5천 원을 넘어가게 되면 중기적인 상승의 어떤 시작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 목표가 18만 5천 원 타치하는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 손절가는 13만 7천 원 제시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 삼형제 모두 좋게 보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제약주의 탄력이 제일 클 것이다라고 매기해 주셨고요. 또 편안하게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18만 5천 원까지 기대해 보고요. 손절가는 13만 7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이 특종 말고도요.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이 시간이 없어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빠져서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장 끝나서 무방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를 많이 분석을 드렸는데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에서 역시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서 제가 전략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이제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이외 성장주라든가 기술주라든가 대형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종목,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을 만한 그 모멘텀주에 대해서 또 한번 압축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3시 10분 우리 방송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일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특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